네,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으로 부자 되기 TV 카페 공인중개사 임동성입니다. 오늘은 그 공장과 주거는 상극이다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강의를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이게 이제 보통 봐보시면 그 마케팅을 하는 부서에서는 보통 공장이 있으면 직주 동일체 도시라고 보통 이렇게 설명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이것을 그 장점인 것처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택도 없는 소리다. 그것은 아주 나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제 논리대로 풀면 한번 제 논리대로 뭐 풀어보십시오. 제 논리대로 보시면 제 논리에 수긍하실 분도 계시고, 아이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다 하실 분이 계실 거예요. 이제 왜 그러냐면, 이게 강진군이라든지 뭐 예를 들어서 어디 뭐 영암군이라든지 아니면 뭐 저기 뭐 어디 강화도라든지 어디 뭐 성 같은 데라든지 아니면 무슨 뭐 어디 강원도의 뭐 양양군이라든지 들판이에요. 들판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상태에서 공장이 들어온다면 그 지대의 주변에 뭔가 변화가 일어나겠죠. 그래서 땅 가격도 오르고 뭣도 오르고 거기 공장에서 뭐 하실 분들 주택지도 들어오고 뭐고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플러스 요소가 되는 것 같죠.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말한 것은 도심지에서 공장이 형성되는 거예요. 그럼 도심지에서 공장이 형성되면 그런 군 단위에서 공장이 형성되면 어떤 선택의 가능성이 없어요. 거기서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시골 군 단위 같은 데서도 봐보시면 공장이 들어서면 주거는 면 단위거나 읍 단위거나 그 군청이 있는 읍 단위로 사람들이 차량을 몰고 출퇴근을 해버립니다. 그 공장 옆에 있지 않아요. 그리고 통상 봐보시면 그 허허벌판에 공장을 조그만하게 세우든 크게 세우든 그 옆에는 주거는 붙지 않습니다. 주거가 붙지 않는 게 대체적인 거. 왜냐하면 거기에는 뭐가 있죠? 공장이 있으면 아무리 시설을 잘해 두더라도 뭐가 있다? 그렇죠. 분진 소음이 발생됩니다. 그리고 또 폐기물, 화학물 이런 게 돼요. 그리고 까딱 잘못하면 대기업이든 뭐 중소기업이든 그 관리 잘못해서 뭐 유출될 수 있잖아요. 응? 무슨 뭐 예를 들어서 무슨 뭐 중금속이라든지 뭐라든지 이런 게 아니면 뭐 하여튼 배관에서 뭐 터진다든지 뭐 해가지고 매연이 뭐 발생된다든지. 그리고 이제 대기업들은 좀 더 잘 지킬지는 몰라요. 대기업들은 옆에 주민분들한테 봐보면 평상시에 선물을 그냥 관공서라든지 선물을 아주 많이 줘서 쉽게 말하면 연기가 매연이 나온데도 저거 수증기라고 막 써놓고 그러죠. 막 수증기가 아닌데도 수증기라고 막 합니다. 그리고 평상시에 선물 줘요. 이게 그냥 그런 거 없다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거 매연이지 수증기입니까? 그리고 이제 중소기업은 어떻습니까? 꼭 이 친구들은 밤 10시나 11시 되면 몰래 방류하거나 틀거나 하죠. 그래서 주변이 공기가 메스껍거나 악취가 나거나 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꼭 비 오면 몰래 방류해서 고기들 다 죽게 하고, 그게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근데 어떻게 그게 공장 옆에 좋겠습니까? 근데 도심지가 됐든 또 그 도심지 외곽에 됐든 어떤 군 단위에 됐든 그 옆에는 공장 옆에는 주거는 없어요. 그 주거가 어떤 주거가 없냐면 아파트 같은 그런 거, 또 단독주택, 가정을 이루는 주거는 없습니다. 가정을 이루는 주거가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냐면 도심지가
제일 먼저 이제 사례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광주 광역시를 들고 설명하자면 소총공단이 있어요. 하남공단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 공단이 먼저 들어섰어. 근데 계속해서 자가 발전을 하고 자체 생겨돼. 그 다음에 이게 들어와죠. 그리고 돈 없는 사람들이 밀려와. 공장 옆에 누가 좋은 가정을 이루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메꿔지다 보니까 누가 먼저 들어왔습니까? 공장이 먼저 들어왔기 때문에 공장을 쫓아낼 수가 없죠. 그래서 그냥 사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수안지구 같은 경우도 보세요. 수안지구가 한참 늦게 개발했고 하남공단이 먼저 개발됐잖아요. 그래서 하남지구를 기준으로 해서 풍영청천, 지금 인방울대로를 기준으로 해서 신창주에 가까운 동고서절 현상이 벌어지잖아요. 왜냐하면은 동쪽이 훨씬 쾌적하죠. 공기도 깨끗하고. 왜냐하면 서쪽은 바로 공장하고 인접해져 있고. 그래서 거기는 매연도 심하고. 심지어 상가도 동쪽부터 먼저 활성화됐고, 동쪽이 완전히 활성화되고 가격이 비싸진 다음에야 서쪽에서는 막 마이너스 보고 처음에 점포주택지도 막 근생부지라는 거 손해보고 내놨다가 나중에서야 이렇게 활성화된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봐보십시오. 평동공단을 봐세요. 평동공단. 지금 현재 평동공단은 주변에 주거가 있나요? 옆에다가 주거를 개발을 시키나요? 개발을 못 시킵니다. 거기다가 분양하면은 초토화 되겠죠. 누가 거기다 분양을 하겠어요? 근데 평동공단 옆에다가 만약에 그 자체적으로 개발을 아파트를 1000세대나 2000세대나 뭐 예를 들어서 500세대나 7, 800세대 분양하면 미분양 나와서 완전히 다 망합니다. 근데 거꾸로 평동공단 옆에다가 한 30만 평 이렇게 아니면 100만 평, 200만 평 이렇게 지구 단위 형태로 아예 개발을 해버리면 그거는 달라져요. 거기 예를 들어 평동공단 바로 붙어 있는 그쪽에 있는 아파트들은 가격이 싸겠지만은 거기서 떨어져 있는 것들은 또 이렇게 가격이 형성되고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완전히 뭐 재개발이라든지 재건축이나 지구 단위로 완전히 갈아엎어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데 어느 정도 그 자체적인 생명력이 부상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제가 있었는데 현대제철에 봐보시면 현대제철에 주변에 그 철강 클러스터 공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전기로로 하는 철강 회사도 있고 뭐 현대제철 외에도 여러 철강 회사들이 있는데 그 현대제철 주변에 그 아파트를 할 수 있는 아파트 땅이 있어요. 그게 현대산업개발에서 처음에 샀습니다. 근데 현대산업개발에서 그 샀던 사람들도 그 현대제철에 다니는 저 정규직, 그 다음에 그 협력회사 직원들. 그래서 이거 아파트 뭐 1000세대 공급해도 완판되고도 뭐 남겠다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나중에 시장 조사를 해보니까 안 팔릴 거란 것을 알았는가 봐요. 그래서 그것을 다른 건설사에다가 팔았어요. 만약에 제가 거기 현대건설에 있던 사람도 미친 사람이고, 그 분양, 그 토지 계약을 했던 사람도 제가 보기에는 그나마 착공을 안 해서 떠넘긴 다른, 하필 그 광주 중소건설사가 그걸 사갔어요. 그래서 어떻게 한가요? 그 개발도 못하고 그냥 땅만 가지고 그대로 씁니다. 절대 분양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현대제철에 있는 거기서 발생되는 수증기에서 발생되는 그 중금속, 그 옆에서 살고 싶겠습니까? 만약에 거기서 성공하는 방법은 딱 한 개입니다. 현대제철에다가 그 땅을 도로 대파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제철에서 거기서 기숙사를 지어주는 거예요. 그럼 기숙사는 공짜로 주니까 직원들이 그래 수증기 있어도 그 수증기 안에 뭐 중금속 있어도 뭐 여기서 뭐 살고 또 하고 또 나중에 또 뭐 집에 자기 집은 서울이나 뭐 경기도이거나 예를 들어서 당진 시내에 있거나 뭐 그러겠죠. 그런 겁니다. 경기도의 시에서 이렇게 출퇴근하고 그러신 분들 많아요. 그래서 주거라고 하는 것은 쾌적해야 돼요. 쾌적. 그래서 봐보면 빛가람 혁신도시 같은 경우는 미래 산단이
혁신도시로부터 한 10km 떨어져 있죠. 그래서 이것은 저는 아주 좋은 거라고 봅니다. 거기서 어찌됐든 분진이 발생되고 이상한 게 막 발생이 되어집니다. 근데 그걸 차단시켜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봐보시면, 이게 먹고 살기 힘들 때는 공장이 막 들어오라고 해요. 사람들이. 들어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주 같은 데 봐보면, LG 화학 공장도 있죠. 초창기 때 그 사람들 그 LG 구 읍내에서 나주시 읍내에서 자전거 타고 출퇴근 많이 했겠죠. 초창기 때 뭐 치약 만들고 했었을 때 안 그렇겠습니까? 근데 지금은 소득 수준이 올라지니까 어떡합니까? 도심 한복판에 이상한 화학 공장이 있다 이거예요. 맨날 지금 철거하라고 데모하고 하지만 사실 철거하기는 힘들죠. 왜 그러냐면 그 LG 화학 공장은 그것을 장치 산업이 아니에요. 뜯어다가 바로 옮겨서 못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은 그러면 다 차라리 폐기하고 새로 만들어서 하는 게 비용이 더 싸게 먹힐 정도라고 그러니까. 그러나 반면 그래서 지금 그 LG 화학 공장은 제가 보기에 정말 옮기기가 힘들 것 같고, 광주 광역시에 있는 금호 타이어 공장하고 기아 자동차 공장이 있죠. 그래서 금호 타이어하고 기아 자동차 공장이 옆에 있는데 주거에서는 뭐 플러스인 것 같으면 마이너스인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분양 대행힘이라는 그 회사들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금호 타이어가 있어. 아파트 분양하면 금호 타이어 직원들이 고연봉이야. 그래서 좋아. 기아 자동차 다닌 사람들이 연봉이 고연봉이야. 연봉이 1억짜리도 있어. 7, 8천 해. 강주에서 가장 부러워하는 것이 기아 자동차 다닌 사람 이거야. 그래서 지금 가장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기아 자동차 다닌 사람이잖아요. 회사도 튼튼하고 연봉도 많고 보너스도 많고 거의 연봉 1억씩 연간 1억씩 벌어들이고, 그래서 뭐 사모님들이 그 생산직 다니는 사모님들이 뭐죠? 공공기관이나 차라리 공무원보다 훨씬 더 부러워하는 그런 현상이죠. 지금 기아 자동차 다니는 분들. 근데 그 기아 자동차 다니신 분들이 제가 뭐 통계 조사는 안 해봤는데 그 생산직에 다니신 분들은 그 기아 자동차 근처에서 많이 다닐 수 있어요. 근데 자, 기아 자동차에 사무직에 다니신 분들은 학력이 어쨌든 대졸이죠. 그분들은 자녀 교육을 시키려고 어떻게 한다? 그렇죠. 좀 쾌적하고 좋은 곳에서 그 차량 몰고 하실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생각이 없으신 분도 있을 수 있고, 뭐, 또 기아장도 다니신 분 중에서도, 깨어 있으신 분들은 자기 자녀의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주거가 쾌적한 데 가서, 자기가 좀 고생스럽더라도 이렇게 출퇴근 하실 거예요. 이런 현상이 이제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초창기 때 그 강주에 있는 그 기아장수 옆에 이편한 아파트도 미분양 나고, 물론 이제 대형 평대고 뭐 해서 미분양 난 것도 있고 그때 시절에 해서 미분양 난 것도 있었겠지만은 어쨌든 바로 공장하고 바로 옆에 있는 것은 좋은 게 아니다. 자,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게 시간이 이제 흐르면서 어찌됐든 또 주거는 시간이 흐르면 무조건 다 차더라고요. 그러면서 가격은 또 올라가집니다. 근데 남들보다 더 늦게 올라가는 속성이 있다 이거죠. 왜 그러냐면은 봐봐요. 그 기아 자동차에서 다니신 분이 독립지구에서 출퇴근한지 지금 수안지구에서 출퇴근을 하신 분도 많이 있을 거고, 신창지구에서 출퇴근하신 분도 있을 거고, 시청 거기 상무지구에서 출퇴근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이렇게 쾌적한 데서 출퇴근하고 싶지 그 공장 바로 옆에서 출퇴근하는 것은, 공장 바로 옆에서 출퇴근한 사람들은 누구냐면, 여러분 누구실 것 같아요? 가장 공장 옆에서 출퇴근 많이 한 사람 누구실 것 같습니까? 한번 맞춰보세요. 처녀총각입니다. 처녀총각. 이분들은 이제 그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좀 멀리 좀 출퇴근하실 거고, 그 다음에 보통 사람 성향이 게으르거나 뭐 아니면은 그런 성향이 있죠. 보통 그러면 1인이잖아요. 1인. 그래서 아니 멀리서 하면은 차 사야지 기름값 깨져 뭐하고 나만 또 고생하고, 근데 회사 바로 옆에 있으면 걸어서도 출근 가능하고 뭐 하는데, 그래서 젊은 친구들이 가장 거기서 많이 있습니다. 그러고 여기서 그게 습관화가 돼요. 그래서 굳이 새로 결혼한 그 사람이, 그 여자가 부인이
이렇게 뭘 요구하지 않으면 거기서 직장을 그 주거를 거기서 가까운 데다 구하려고 하겠지만, 보통 깨어있는 여자들은 대체적으로 거기에다 선호하지 않죠. 이게 제가 봤을 때 얼마까지 뭐라고 할까요? 한 절반 가까이는 떨어져 나가겠죠. 결혼과 동시에 기아 자동차의 옆을 빠져나간다 이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지금 봐보시면 도심지가 이제 발달이 되면 지금 금호 타이어는 굉장히 힘들죠. 힘들어서 금호 타이어 이거 지금 드러내려고 하죠. 근데 금호 타이어나 기아 자동차는 그 장치 산업, 이게 뭐라고 그러냐, 그 조립 산업이라 뜯어다가 옮겨서 그 라인이기 때문에 다시 재조립하면 됩니다. 그래서 아마 현재 금호 타이어 같은 경우는 그 중국이 지금 그 소유자잖아요. 여기서 지금 적자가 많이 나와져 있는 상태고, 금호 타이어 같은 경우 지금 이제 좀 힘들고 뭐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협상하기가 좋죠. 보통 생산직 근로자들이 보통 공장을 옮기려고 하면은 보통 반대급부를 요구하겠죠. 근데 금호 타이어 같은 경우, 야, 너네들 자르지 않을게. 이것만 해도 반대급부예요. 너네들 다 안고 간다. 빅골 산단으로 가자. 평동으로 가자. 해도 이거 옮길 거란 말이죠. 왜냐면 거기서 땅을 비싸게 팔고 해결하고. 근데 기아 자동차는 현재 그렇게 해결이 안 되겠죠. 근데 기아 자동차는 언제쯤 그 공장 부지가 해결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지금 현재 우리가 무슨 게 되어집니까? 지금 시대의 흐름이 전기차죠. 전기차가 나오면 뭐 부품의 한 3분의 1인가가 뭐 사라지죠. 그러면 그 협력사들도 많이 사라지겠지만, 기아 자동차에 있는 그 조립 라인에 있는, 그 당연히 부품이 3분의 1이 줬으면 그 조립하는 라인에 있는 그 생산직 사람도 사라져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때 아마 힘들어지면 그때도 기아 자동차가 그때쯤에 옮길 수 있지 않겠냐. 그러면 그 땅 가격이 얼마겠습니까? 다 팔고 거기다가 공장 다 갈아엎은 다음에 공장은 외곽으로 빠져나가고 거기가 재개변축 되면은 이제 그때는 또 거기가 아주 이제 터미널 부지로 해서 거기가 아주 뭐 좋을 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제가 그 다음에 공장 부지, 이게 그러니까 농공단지, 지방산단, 그 다음에 그 공장 부지가 이제 큰 게 이런 게 있습니다. 국가산단이 있는데, 여기에 붙어져 있으면 이런 게 조성이 되면 성공하는 것은 뭐 있냐면, 주변에 토지를 사면 손해 안 봅니다. 가격 무조건 올라갑니다. 토지. 그 다음에 그 토지를 샀는데 제가 말했죠. 아파트 개발 사업 하려고 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아파트 개발 사업에 성공하려면 누구만 해야 되냐고요. LH가 한 50만 평, 100만 평 이렇게 개발하는 지구 단위로 조성해야 괜찮고요. 나머지 건설사가 개별로 했다 그러면 다 작살나서 망합니다. 이제 주거 단위 중에서 성공한 케이스는 원룸 하시는 분, 그 다음에 그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 이런 곳만 가능합니다. 1인 가구. 제가 뭐라겠죠? 총각들 중에서 10km나 이렇게 15km, 20km 그래서 차를 끌고 출퇴근해서 출근 퇴근 비용이 기름값, 차값 아까워서 바로 거기서 잠자고 일어나면 되고, 나중에 내가 토요일 일요일만 놀러 가면 되지. 이런 수요가 있더라 이거예요. 그 수요만 있지 가정을 이룬 수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공장이 있다 보면 이렇게 공장이 먼저 들어섰죠. 공장은 항상 주거하고 멀어집니다. 그래서 공장은 항상 어떻게 되죠? 공장 기본 개념이 주거하고 멀어져요. 왜냐하면 주거가 있으면 주거에 있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시비를 겁니다. 똑바로 하라고, 똑바로. 공장 똑바로 가동시키라고. 연기 매연 품지 말고, 이렇게. 그래서 뭐 어떻게 해요? 시비를 피해서 자꾸 공장은 뭐죠? 주거로부터 멀어져 갑니다. 공장을 가지고 있는 공장주, 사장은 항상 그런 마인드가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죠? 이 도시가 팽창하다 보면은 이제 땅값이 비싸게 개발하다 보면 공장 옆으로 이렇게 주거가 오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둘 중에 하나입니다. 둘 중에 하나. 공장이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쫓아내든지, 이 공장을 주거의 힘이, 주거가 이렇게 커져. 주거의 사람들이 커져서 이것을 쫓아내든지, 아니면 자꾸 그렇게 너네들이 매연 일으키고
이제 밤에 몰래 막 수은 중독, 카드뮴 같은 거 방류하고 해서 사고를 친단 말이에요. 계속 지금 한양공단에도 그 몰래 밤에 막 카드뮴 뭐 수은 중독 내서 풍경정체 물고기가 다 죽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시간이 계속 흐르고 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둘 중에 하나가 벌어집니다. 그 공장을 다 쫓아내고 주거로 개발을 해버리든지, 다른 데다가 또 광주광역시 외곽에다가 공장을 지어줘서 그렇게 쫓아내든지, 아니면 여기를 서울에 있는 것처럼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렇죠. 지식산업센터로 다 바꿉니다. 쉽게 말하면 매연 품는 그런 공장 업종들은 다 쫓아내고 어떻게 돼요? IT, 그렇죠. 머리로 이렇게 굴리는 그런 공장. 요즘 뭐 3D 프린터 뭐 이렇게 저도 그런 개념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쉽게 말해서 어떻게 되는지, 서울에 있는 구로 디지털 단지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때 서울에서 다 그 구로 공단이 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매연 품고 하는데 지금은 다 어떻게 됐습니까? 지식산업센터로 바뀌면서 다 이렇게 컴퓨터 작업만 하는, 그렇게 그 회사의 거의 회사 수준으로 바뀌는 그런 식으로 이렇게 단계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오늘의 핵심은 어찌됐건 공장과 주거는 상극이다. 그래서 그 주거가 뭐다? 기준이 아파트다. 이게 단독주택이나 공장과 단독주택과 주거는 하여튼 상극입니다. 다만 가능한 것은 원룸이거나 오피스텔, 도시형 상업주택, 이것은 가능합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